인생 후반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지천명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분은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였는데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굶뜨니? 답답해서 못 살겠다. 어머니는 아마 그 말을 하고 금방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바쁜 살림에 치이고 여러 자식을 돌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그냥 툭 던진 말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이는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굶뜬 사람이라고, 답답한 사람이라고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놓은 채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섭구나. 던지는 사람은 가볍게 던졌는데 맞는 사람은 평생 그 돌을 가슴에 품고 사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옛말이 있지요. 돌을 던지는 사람은 그저 심심풀이로 아무 생각 없이 던졌을 뿐인데 물가에 있던 개구리는 그 돌에 맞아 목숨을 잃습니다. 던지는 쪽은 장난이었어도 맞는 쪽에게는 생사가 걸린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에서 손 내밀어주는 따뜻한 빛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들은 말 한마디가 아직도 가슴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그 시절에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쑥스럽고 어색하고 때로는 나약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잔소리로 사랑을 표현했고 걱정을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어라. 공부는 하고 있니? 언제 결혼할 거니?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듣는 쪽에서는 그저 잔소리로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시절에는 칭찬에 인색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칭찬을 하면 아이가 교만해진다고 생각했고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못하는 것만 지적해야 발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을 듣고 조금만 못해도 그것밖에 못하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방식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보다는 지적하는 말을, 칭찬보다는 채찍질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것이 내가 받은 사랑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어 뒤를 돌아보니 그때 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했던 말, 배우자에게 했던 말, 부모님에게 했던 말, 친구에게 했던 말. 그 중에서 유독 마음에 걸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을까?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런 후회가 밀려오는 밤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말들을 무심코 던졌습니다.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 기준에서, 내 입장에서, 내 감정대로 말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들 중 어떤 것은 상대방의 가슴에 깊이 박혀 오랫동안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내가 던진 돌이 누군가의 마음에 멍을 남겼을 겁니다. 나는 그냥 지나간 말이었는데 상대방은 그 말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릿해집니다. 미안함과 후회가 뒤섞여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미 내뱉어버린 말인데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간 말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말은 바꿀 수 있다고. 어제의 나는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지만 오늘의 나는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다고. 그것이 비록 늦었을지라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에는 4가지 허물이 있으니 거짓말과 이간질하는 말과 거친 말과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진실한 말, 화합하게 하는 말, 부드러운 말, 뜻 있는 말이 좋은 말이라는 뜻이겠지요. 특히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을 에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자비와 배려가 담긴 말,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 상처 대신 위로를 주는 말. 그런 말 한마디가 때로는 천냥 빚도 갚는다고 했습니다. 공자님도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이란 충분히 뜻이 전달되면 그만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말을 삼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해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자라게 한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옛 성현들의 말씀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힘들 때 누군가가 건넨 수고했어.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반대로 무심코 던진 그것도 못해?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말을 듣고 상처받아 본 적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 흘린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내가 말을 할 때는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 하나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하게 말하는 법을,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우리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참는 것, 속으로 사귀는 것, 아니면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적절하게 말로 표현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고
슬플 때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고 고마울 때도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오히려 화가 날 때, 답답할 때, 불만이 있을 때 말이 더 잘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배운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말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먼저 나오고, 칭찬보다 지적이 먼저 나오고, 격려보다 채찍질이 먼저 나옵니다. 정작 마음속에는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는데, 밖으로 나오는 말은 잔소리와 핀잔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그 시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뿐입니다. 속으로는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말로 전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과거에 했던 말들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때의 여러분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때의 여러분은 다른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후회되는 말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아시게 되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라도 조금씩 말하는 방식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확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의식하면서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이 말을 내가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일까? 잠깐의 멈춤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쏟아내려던 말을 잠깐 멈추고 생각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답답해서 쏟아내려던 말을 잠깐 멈추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덜 상처 입히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디 하루 이틀에 되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10번 중에 한두 번만이라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따뜻한 말들을 조금씩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입 밖으로 꺼내기 어색하시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식에게 전화가 오면 끊기 전에 건강 잘 챙겨라 한마디. 배우자가 밥을 차려주면 맛있다. 고마워 한마디. 오랜 친구를 만나면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한마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럽고 심지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시면 압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나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따뜻한 말은 듣는 사람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내 마음도 좋아지고, 내 얼굴에도 미소가 번지고, 내 하루도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따뜻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평생 과묵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칭찬 한 번 제대로 해주신 적이 없으셨다고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어딘가 아쉬운 마음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식이어서 참 좋았다. 그 한마디에 그분은 평생의 아쉬움이 다 녹아내렸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 한마디로 확인받은 것 같았다고. 비록 늦었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늦었지만 하신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 평생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평생 어딘가 허전한 마음을 안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 그 진심이 담긴 말씀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의 힘이 이렇습니다.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한마디가 평생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건네보시라고.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입 밖으로 꺼내보시라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나이에 나중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자식에게 전화해서 내가 있어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참 행복하다라고 말해보세요. 배우자에게 평생 고생 많았어.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오랜 친구에게 내가 내 친구여서 참 다행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상대방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하고 싶어서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상대방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지는 상처 주는 말은 조금씩 줄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황을 나아지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내 화풀이인가? 물론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지적이라도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도 못해? 라고 말하는 것과 어려웠지? 다음에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그 차이가 모여서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오래 함께하는 사람들끼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말들이 결국 그 관계의 색깔을 결정하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배우자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 손주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잔소리가 많아지셨다면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잔소리의 밑바닥에는 분명 걱정과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 걱정과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잔소리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 전화 안 해? 왜 안 와? 라고 하는 대신 보고 싶다, 얼굴 보면 좋겠다라고 말해 보시면 어떨까요? 같은 마음인데 표현만 바꾸면 전해지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건강 챙겨라라고 하는 대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건강한 게 제일 기쁘다라고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걱정하는 마음은 같은데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의 기술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내가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그것만 생각해도 말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듣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중간에 끊지 않는 것, 내 말을 하려고 기다리는 대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소통의 시작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말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건성으로 듣게 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자식이나 손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꾸 끼어들고 싶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옛날에는 말이야.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면 상대방은 말을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관계도 멀어집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한다고,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대화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바빠서 자기 일에 치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부모님과 통화하면 자꾸 잔소리만 들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편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부모님과 대화하면 내 이야기는 못하고 부모님 이야기만 들어야 하니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것은 자식 탓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달라지면 관계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잔소리 대신 그래, 그랬구나 하고 들어주면,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면,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내 생각은 어떠니? 하고 물어보면 조금씩 대화가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의식하고 노력하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로당이나 동창회 각종 모임에서의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여러 모임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로당, 동창회, 동호회, 교회나 절 모임 등등.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나누는 말들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별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듣는 사람에게는 가슴에 못이 박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네 많이 늙었네, 살 많이 빠졌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손주는 아직 안 봤어? 자식이 뭘 하길래 아직 결혼을 못 시켰어? 이런 말들이 그렇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냥 인사치레로 대화거리로 한 말인데 듣는 사람은 그 말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늙는 것도 마른 것도 손주를 못 본 것도 자식 결혼 문제도 모두 당사자에게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놓고 말하면 상대방은 불쾌하거나 속상할 수 있습니다. 설령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상처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니 모임에서 대화를 나눌 때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 가족 상황에 대한 질문, 경제적인 것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묻지 않는 것이 배려입니다. 대신 좋은 말을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좋아 보인다. 그 옷 참 잘 어울린다.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인다. 이런 말들은 누구에게나 기분 좋게 들립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 그것이 좋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또한 뒷담화도 조심해야 합니다.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 이런 것들은 듣는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말한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이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자리에서는 저 사람 이야기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뒷담화 대신 없는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친구 참 성실하더라. 그분 요즘 건강이 좋아지셨다며 다행이야. 그런 말들이 돌고 돌아 결국 모두에게 좋은 에너지로 돌아옵니다. 한 가지 더 조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겪어본 것이 있으니까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대부분 잔소리로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잔소리입니다. 심지어 간섭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언을 하고 싶으실 때는 먼저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이런 얘기해도 되겠니?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면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언을 할 때도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제안의 형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그건 안 돼가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언 후에 그것을 따르든 말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조언을 안 따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뒤에서 안 좋게 말하거나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됐지라고
핀잔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조언은 조언일 뿐 결정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말을 들었을 때, 즉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지인에게서,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서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하고 한참 동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그 말이 정말 그 사람의 진심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그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악의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심코 던졌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대방의 말이 꼭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왜 그래? 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평가를 너무 신경 쓰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속상해하고 우울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 겪어온 일들, 버텨온 시간들, 그것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알아도 그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상처받으면 아프고 아프면 속상하고 속상하면 자꾸 그 말이 생각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프면 아파도 됩니다. 속상하면 속상해도 됩니다. 그냥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놓아보내면 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털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표현해야 비로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면 울어도 됩니다. 속상하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혼자 사귀지 마시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그것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완전히 잊히지는 않더라도 덜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버텨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은 조심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면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나요? 자기 자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면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실수를 했다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하고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동안 많이 애썼지. 이제 좀 쉬어도 괜찮아 하고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말을 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아낄 수는 없으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따뜻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자책 대신 위로를, 비난 대신 격려를.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는 말로 상처받아 본 경험이 있고 말로 상처를 준 경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후회되는 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이기에 불완전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따뜻한 말을 조금 더 건네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그런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여러분의 하루도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무심코 던지는 돌이 아니라 정성껏 건네는 꽃 한 송이처럼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니라 위로가 되기를,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조금 더 자신에게 관대해지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자신에게 따뜻해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